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LG와 SK의 배터리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SK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집값의 상승폭이 5개월 만에 내려가며 집값 상승세 둔화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차관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과 관련해 보완책 마련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우리나라 3월 수출이 500억 달러를 돌파하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LG와 SK의 배터리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SK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패소한 SK로서는 일단 한숨은 돌리게 된 셈인데요. 이번 결정, 양사가 진행 중인 영업비밀 침해 관련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 침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소송은 최근 LG 측의 승리로 판결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파생된 사건입니다. ITC는 세부적으로 분리막 코팅과 관련한 SRS-517 특허권에 대해 특허의 유효성은 인정했지만 SK가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나머지 3건은 특허에 대한 유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앞선 지난 2월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패소하며 SK의 리튬이온 배터리는 10년간 미국 내 생산과 수입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반면 특허권 분쟁에서 SK이노베이션이 고지를 점하며 최근 양사가 진행 중인 영업비밀 침해 관련 협상의 흐름이 달라질지도 관심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 LG에너지솔루션은 ITC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예비 결정의 상세 내용을 파악해 남아있는 절차에 따라 특허 침해 및 유효성을 인정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ITC의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예비 결정은 독자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특허 침해 소송은 오는 8월 ITC위원회의 최종 결정 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어제 정부가 1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21곳을 공개하며 사업이 본격화됐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면 정부의 이사 공급 대책도 순항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일반 재개발, 재건축과는 다르게 LH와 SH 등 공기업이 사업을 주도하는 변창흠식 공공개발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용도지역 1, 2단계 종상향을 통한 용적률 인센티브와 기부 체납 완화 등의 당근책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토지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시장 선거나 내년 대통령 선거가 변수가 될 수 있어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5개월 만에 상승세가 둔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달 서울의 주택 종합 매매 가격이 0.38% 상승했다 밝혔습니다. 이는 0.51%가 오른 전달보다 상승폭이 소폭 줄어든 모습입니다. 서울의 집값은 지난해 10월 0.16%에서 11월 0.17%로 오름폭이 커졌습니다. 그 뒤로 올해 2월까지 매달 상승폭을 키웠는데 지난달 그 상승세가 꺾인 겁니다. 서울 아파트는 2월 0.67%에서 지난달 0.49%로 오름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수도권의 집값도 서울처럼 지난해 10월부터 연속 4개월 오름폭이 커졌지만 지난달엔 상승폭이 줄어들었습니다.
경기도는 전달 1.63%에서 지난달 1.28%로 둔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인천은 1.16%에서 1.31%로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과 관련해 보완책 마련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윤 차관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내년에도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없는 가구가 많아지면 세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정부는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윤 차관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인 아파트가 전체 92%로 이들의 세액 부담은 크지 않다면서도 내년엔 공시가 6억 원을 넘어서는 주택이 얼마나 있는지 본 뒤에 세금 부담을 어떻게 감면할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시세 4천억 원대의 강남 고가 빌딩에 대한 소유권 재심이 이달 최종 선거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 2014년 최초로 소유권이 넘어간 이 건물, 2019년 하나은행이 새로운 주인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은행은 시세의 반값인 2,040억 원의 건물을 매입하게 됩니다. 재심에서 다뤄지고 있는 여러 의혹에서 하나은행의 공모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설석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소유권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시세 4천억 원대의 초고가 빌딩의 현재 주인은 하나은행입니다. 2019년 3월 15일 하나은행은 시세의 반값인 2,040억 원의 건물을 매입합니다. 건물이 완공된 2011년 감정가가 2,630억 원이었는데 9년이 지나 건물 매매가가 600억 원이나 떨어졌다는 게 쉽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일각에서 다운 계약서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특히 하나은행은 2011년 5월 31일 시공사인 두산중공업이 시행사인 시선 RDI 측에 채무 1,000억 원을 대위 변제할 때 시행사 동의 없이 이를 받아들여 여러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은행이 발행한 대위 변제 확인서가 지난 2014년 최초 원심에서 시선 RDI가 최종 패소하는 결정적 증거가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은행은 한 언론사와의 서면 질의 답변에서 기한 이익 상실 사유 발생, 그러니까 하나은행의 전신인 외환은행이 2008년 착공 당시 시선 RDI 측에 발행한 기업보험 1,200억 원을 시선 RDI가 만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위 변제를 받아들였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업보험 상환 만기일은 2011년 5월 30일이었는데 신용공여 약정 계약에 따라 이날 하나은행이 1,000억 원을 자동 대출해 실제 원채무는 변제된 상태였습니다. 대출 실행일 바로 다음 날 대위 변제가 곧바로 이뤄졌다는 점도 석연치 않을 뿐더러 시선 RDI 측에게 이런 과정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는 것도 의문스럽습니다. 이때 하나은행이 하루 대출에서 받은 수수료는 11억 원에 달합니다. 시선 RDI 측은 대출금에 대한 월 이자를 빠짐없이 내왔고 지급 방식도 후불이기 때문에 이자만 내면 만기일이 없이 자동 연장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선 RDI 측은 하나은행 본사 앞에서 수백여째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6일 하나금융그룹 앞에서 김대근 대표가 삭발식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하나은행은 이와 관련 재판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어떤 대응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건은 오는 14일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 시선 RDI 측이 승소할 경우 하나은행의 역할론 역시 논란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출 호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16.6% 증가한 538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밝혔습니다. 이러한 증가율은 2년 5개월 내 최고치이고 수출이 5개월 연속 증가한 것도 3년 만입니다. 3월 수출액은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월간 실적이자 역대 3월 수출액 가운데는 1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우리나라 주력 수출 15대 품목 가운데 14개 품목이 증가하며 고르게 선전한 가운데 선박, 철강 등 9개 품목은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티맵과 우버의 합작법인 우티가 정식 출범했습니다. 우버 티맵 연합군은 우버 택시와 우버 블랙, 티맵 택시 등 각사 호출 서비스를 하나로 합칠 계획입니다. 여기에 티맵 모빌리티는 국내 1위 내비게이션 서비스 티맵 지도를 우티에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내비게이션 앱 시장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티맵과 우버가 손을 잡은 만큼 카카오 독주로 진행됐던 국내 택시 공유 플랫폼 시장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한편 카카오 모빌리티도 오늘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우티와의 경쟁 채비에 나섰습니다.
테슬라부터 페이팔까지 호재를 등에 업고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처음으로 7,200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고 하죠. 또 간밤에는 골드만삭스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을 내놓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비트코인의 인기 어디까지 이어질지 궁금한데요. 금융부의 정순영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비트코인 계속 오르네요. 지금 7천만 원대도 돌파한 것 같은데 현재 상황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지난달 30일에 7천만 원을 회복한 후 조금씩 고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코인원에서도 비트코인은 오전 1시에 7,184만 8천 원까지 올라서 연 이틀 자체 최고가를 새로 쓴 뒤에 7천만 원대로 다시 내려가긴 했습니다.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개당 7,062만 3천 원에 거래가 됐는데요. 전날 7,132만 1천 원까지 올라서 종전 자체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달러화로 거래되는 주요 거래소 시세를 평균한 코인 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은 1% 미만으로 상승하면서 5만 9,100달러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14일 이후 18일 만에 6만 달러에 재도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역대 최고가는 6만 1,683달러였습니다. 비트코인 시가총액도 1조 1,100억 달러를 넘겼고 가상자산 전체 시총도 1조 9천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제닛 옐런 의장도 지금 평가절하를 했었고요. 위기설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원인을 어디서 찾아봐야 될까요? 네, 이 세계 최대 카드 브랜드인 비자와 또 최대 지급결제 업체인 페이팔이 잇따라서 비트코인 등을 활용한 결제 서비스를 내놓는 데 이어서 월가 최대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까지 이 개인 자산관리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투자를 제공한다고 나서면서 비트코인이 건재함을 다시 과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등을 활용한 지급결제 서비스와 자산관리 서비스가 속속 등장을 하는 데 따른 기대감이 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건데요. 최근 골드만삭스의 개인 자산관리 부문에서 디지털 자산을 총괄하는 글로벌 대표로 내정이 된 메리 리치는 이르면 2분기부터 부서 내에서 새로운 자산 계층인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골드만삭스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경쟁사인 모건스탠리와의 경쟁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모건스탠리는 월가 IB 중에서는 처음으로 4월부터 비트코인 펀드를 만들어서 고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투자를 받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도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블랙록은 올해 초 시카고 상품거래소에 비트코인 선물 650만 달러를 매입을 해서 36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암호화폐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면서 북한도 관심을 갖는다 이런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해갖고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는 북한의 다양한 제재, 회피 실태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9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3억 1,64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훔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북한과 연계된 해커들이 핵미사일을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융기관과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해킹 작전을 펼쳤다는 건데요. 지난해 9월 한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2억 8,100만 달러 상당을 탈취한 해킹 사건을 현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훔친 암호화폐를 중국 소재 비상장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통해서 돈 세탁에 나선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2019년 7월과 9월 각각 27만 2천 달러와 250만 달러 상당의 알트코인을 해킹을 한 후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환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런 조사 결과도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CNBC가 100명이 넘는 최고 투자 책임자, 주식 전략가, 포트폴리오 매니저 등에게 어떤 종목의 투자자로부터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지를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조사 결과 응답자의 40% 이상이 비트코인을 1위로 꼽았다고 합니다. 뒤이어서 응답자의 32%는 대형기술주, 21%는 경기 민감주, 6%는 소형주를 지목했는데요. 반면에 투자를 피해야 할 종목으로는 배당금이 높고 변동성이 적은 전기나 가스 등의 유틸리티주, 필수 소비재주, 또 부동산주 등이 언급이 됐습니다. 예, 비트코인이 이제 중기적 고점에 다다랐다라는 평가, 과열됐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전체적으로 상승 랠리가 좀 과도하게 길어지고 있고요. 어느 정도 조정이 올 것이다라는 경고음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건 간에 투자에는 신중을 기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부 정순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아의 첫 번째 전용 전기차 EV6가 국내 사전 예약 첫날에만 2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기아는 지난달 31일부터 공식 홈페이지 및 전국 영업점을 통해 EV6 사전 예약을 실시한 결과 첫날 예약 대수가 2만 1,016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19년 11월 출시된 4세대 소렌토가 쓴 기아 SUV 모델 역대 최다 첫날 사전 예약 대수 18,941대를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특히 단 하루 안에 올해 판매 목표치 13,000여 대를 162%나 초과 달성하며 아이오닉5에 이어 흥행 신기록을 세웠다는 평가입니다. 한화생명의 판매 자회사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오늘 서울 63 한화생명 빌딩 별관 1층 세미나실에서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총 자본 6,500억 원, 500여 개의 영업기관과 19,000여 명의 설계사로 구성된 초대형 보험 판매 전문 회사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출범과 동시에 법인 대리점 GA업계 1위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한화생명은 앞으로 상품 개발과 인수심사, 보험심사 기능 강화, 디지털 전환 등 영업 지원과 빅데이터, 헬스케어 등 디지털 관련 신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국거래소는 5월 3일 재개되는 공매도가 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지난달 3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공매도 금지 뒤 재개 시 시장 충격이 크지 않았다며 대형주는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손 이사장은 공매도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시장 관리를 철저하게 할 것이라며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에 맞춰 규제에 빈틈이 없도록 시장 감시와 사후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오늘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3천억 가까이 예산이 투입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잘못됐음을 인정했다고 하는데요. 윤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400만 원까지 지원하던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지원 금액을 절반으로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권칠승 장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잘못됐음을 인정했습니다. KDB 바우처 사업을 진행하면서 생기는 좀 비효율이나 그다음에 이제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혹은 잘못 진행되는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찾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바우처 사업은 화상회의 등 비대면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정부가 메뉴판식으로 제공하고 수요 기업이 이를 구매하면 정부가 90%의 자금을 최대 400만 원까지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9월 시작해 쓰인 예산은 총 2,880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프로그램 공급 기업이 수요 기업에 리베이트를 지급하거나 시중 프로그램보다 비싼 값으로 공급해 재정 누수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결국 지난달 관련 부정행위 정황이 드러나 중기부는 부정행위 정황이 확인된 공급기업 7개사와 구체적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2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중기부는 앞으로 비대면 바우처 사업을 유지하되 기업당 지원 규모를 절반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또 부정사용, 부정수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정황이 드러났을 경우 운영위원회 해부에 형사고발까지 취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권 장관은 이번 기자간담회에서 제2벤처붐 확산을 위한 창업 대책과 함께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지원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우선 이번 달 안에 청년 창업 활성화 대책을 또 7월에는 시니어 창업 활성화 방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달 말에 매출 감소 노점 상인 4만 명에게 소득 안정자금 2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영국의 괴짜 CEO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이 이끄는 민간 우주 탐사 기업 버진 갤럭틱이 새로운 우주선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뉴멕시코주 사막 경납고에서 모습을 드러낸 새 우주선은 마치 거울처럼 주변 환경을 비추면서 반짝이는 외관으로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버진 갤럭틱은 올여름 새 우주선의 첫 시험 비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약 90분짜리 우주여행 상품을 기획 중이며 이 왕복 우주선 티켓은 장당 25만 달러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3억 원에 육박하는 비싼 금액이지만 현재 예약 건수가 이미 600건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영국 윈체스터 대학교가 스웨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의 동상을 세웠다가 학생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윈체스터대는 실물 크기의 툰베리 동상을 세우는데
24,000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3,700만 원을 들였습니다. 툰베리는 기후를 위한 등교 거부 시위 등 과감한 활동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환경운동가지만 일각에선 홍보용 인형이라는 비난도 나왔습니다. 윈체스터대 학생회는 툰베리의 동상을 헛된 프로젝트라고 비판하며 동상을 세우는 데 들어간 돈을 더 유용하게 사용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학생회는 코로나19로 제대로 등교도 못하는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동상에 쓰인 돈을 기부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코로나19가 심장병과 암에 이어 사망 원인 3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발표한 잠정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는 약 336만 명이 사망했고 이 가운데 코로나19와 연관된 사망자는 거의 37만 8천 명에 달했습니다. 또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69만여 명, 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59만 8천여 명이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질병통제예방센터 산하 국립보건통계센터의 연구자들이 지난해 1월부터 12월 미국 거주자들의 사망 진단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올해 일본의 벚꽃 개화 시기가 기록을 시작한 800년대 이래 1200년 만에 가장 빨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올해 교토의 벚꽃은 지난 3월 26일 절정을 맞이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본의 벚꽃은 4월에 개화를 시작해 초중순경에 만개했지만 한국과 마찬가지로 점차 개화와 만개 시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만개 시점은 가장 빨랐던 1409년 3월 27일을 앞섰습니다. 전문가들은 빨라지는 벚꽃 만개 시기가 지구 온난화의 영향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이호철입니다. 오늘 서울이 한낮에 24도 선까지 오르면서 포근했는데요. 내일도 따뜻한 날씨를 이어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0도, 춘천 7도 보이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20도, 춘천 21도 예상됩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내일도 곳곳으로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또한 제주와 남해안에는 바람이 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각종 화재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저녁 전남 남해안과 제주에는 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은 동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 들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며 제주도는 새벽 한때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내일 하늘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대전 10도 보이겠고요. 한낮 기온 서울 20도, 대전 21도 예상됩니다. 동해안 아침 기온 속초 8도, 강릉 7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속초, 강릉 14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 기온 광주 15도, 부산 13도 보이겠고요. 한낮에는 광주 20도, 부산 19도 예상됩니다. 현재 동해안 남해 곳곳으로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바다의 물결도 서해안 남해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다소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